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푸르던 앞산이 가을빛으로 물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44번째 수필은 최 씨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20여 년 동안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땅과 씨앗과 새싹과 열매에 몰입하는 남자,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이지요. 마치 새 살림을 차린 남자처럼 눈길과 손길과 발길을 온통 그쪽으로 쏟고 사는데요. 제 남편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부님들 자세일 테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최 씨의 사랑 방정식. 100여 평 남짓한 그까짓 땅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지만 기계로 짓지 않는 농사는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한다. 수백 번의 삽질과 갱이질은 물론이고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고랑을 만든다. 비닐을 씌우려면 또 얼마만큼의 삽질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20여 년간 텃밭을 가꾸어 오는 동안 그의 손길은 지극정성이다. 특히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과정은 마치 염원이라도 하듯 숙연하고 진지하다. 흙을 만지는 손길에 지긋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대충 흙을 파고 대충 씨앗을 뿌려도 싹은 잘 나온다고 대충 하라고 성질이 급한 나는 잔소리를 해대지만 엎드려 땅과 마주한 그를 바라보는 동안 나도 숙연해지기 마련이다.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준비가 된 봄날 그의 땅은 더없이 정갈해서 새색시처럼 참하다.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다. 최 씨의 사랑 방정식 하나. 10년째 텃밭 가꾸면서 씨 뿌리는 일 집사람에게 미룬 적 없다는 최 씨. 남자의 소관이라 여기는 여자는 뒤뜰 잡초를 뽑네. 60여 년 삶이 그러하듯 허투루 흙 대하는 걸 본 적 없네. 건성으로 씨앗 뿌리는 걸 본 일 없네. 오늘은 열무씨 뿌릴 차례. 잡초 뽑아내고 땅 뒤집고 흙덩이 고르고 풀잎 이슬 마를 때까지 계속되던 그 일. 구도자의 묵상처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건한 영역인 셈. 가끔 뻐꾸기 울음이 이유처럼 들렀다 가고 갓 시집온 새댁처럼 참하고 정갈해진 땅. 한참을 내려다 보네. 장가 들던 날 최 씨 눈빛이 저러했지 싶네. 한 움큼 씨앗
손에 쥐고 몸을 낮추더니 숨결과 숨결 섞고 있네. 살과 살 부딪고 있네. 도라지꽃이 조만치서 실눈 뜨는 아침 나절. 올해는 고추 농사를 잘 지어 제대로 말려서 우리가 먹는 고춧가루만큼은 만들어 먹기로 하였다. 모종을 심는 일부터, 아니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는 단계부터 그는 마음을 기울였다. 모종이 자리를 잡아 땅의 기운을 얻어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만큼 우리의 기쁨도 자라올랐는데 그 기쁨은 잠시 멈칫하였다. 고추 잎사귀들이 시들고 누렇게 변하였다. 진딧물이 고추 잎사귀 뒷면마다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진딧물 퇴치가 만만치 않았지만 고추밭을 초토화시키는 탄저병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날씨까지 변덕스러워서 쨍쨍한 해를 보고 진딧물 방제제를 뿌리고 뒤돌아서면 소나기가 쏟아졌고 맑을 것이라는 예보를 보고 방제를 하고 나면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10여 차례 소독을 반복하고서야 겨우 고추 잎사귀 뒷면에 붙어있던 진딧물들이 사라졌다. 아기 손톱만한 연약한 흰 고추꽃이 피어나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쌀알만한 고추가 맺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던 어느 날 텃밭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그가 내 팔을 잡더니 고추밭으로 끌었다. 몸을 낮춰 고추나무 옆에 바짝 앉아보라고 내 어깨를 내리 눌렀다. 하나, 둘, 셋, 넷, 27. 그가 숨도 쉬지 않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혹 놓칠세라 꼼꼼하게 고추를 세어나갔다. 고추나무 하나에 저렇게 많은 고추가 열린 것은 기적이란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는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몸을 구부려 바라본 일렬로 심어진 고추나무에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고추가 열렸을까 싶을 만큼 다닥다닥 매달려 있었다. 칭찬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면 함께 누릴 기쁨도 사라지고 만다. 머리카락이 팥불이 같아지도록 부부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터득한 이치다. 굉장한데, 굉장해. 다른 사람은 저만큼 어림도 없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수박밭에 잘 커가는 수박처럼 둥글게 웃었다. 나는 꽃밭에 연노랑 백일홍 꽃처럼 웃었다. 고추에 대한 열렬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수박과 참외에 대한 그의 관심이 현저하게 식었다. 고추밭을 드나드는 횟수에 비하면 수박밭은 가끔 들른다. 아니다. 먼 눈길로 힐끔 바라보는 일이 더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박밭을 닳도록 드나들지 않았는가.
수박밭으로 나를 데려가 장대로 수박 잎사귀를 젖혀가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아깝다는 듯 세지 않았는가. 하나, 둘, 13. 하도 많고 하도 커서 가져갈 수 없으니 트럭을 준비해야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는가.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더니 딱 들어맞는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사랑이지만 사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피기도 전에 질에 시들고 꺾이고 만다. 식물이라고 다르겠는가. 올해 수박밭의 수박들이 작년만큼 쑥쑥 자라지 않는 것은 그냥 느낌만은 아닌 듯하다. 농사나 짓지라는 말처럼 농사는 만만한 게 아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평지냐 산골이냐에 따라 때가 다르다. 모종을 심는 일부터 겨순을 따주는 일, 기둥을 세워주고 끈으로 묶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일, 거름을 주고 약을 치는 일 등 때를 놓치면 농사는 실패다. 작물도 지역에 따라 골라서 심어야 한다. 우리의 텃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기온이 낮다. 첫 해에 서리태콩을 욕심내서 심었으나 여물기도 전에 추워져서 실패한 적이 있다. 남편의 농사짓는 태도를 보면서 내 아버지를 비롯한 농부님네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와 손길과 눈길로 작물이 큰다고 했던가. 방송에서 포도를 기른다는 어떤 농부는 말했다. 포도는 제 분신이지요. 제 전부이지요. 맞다. 10여 년 넘게 여러 작물을 기르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살림을 새로 차린 여자에게로 향하듯 마음까지 전부 주고 살아왔다.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살림 여러 차린 남자. 혼인 전 그 남자 데리고 친정집에 갔던 날 보살님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자마자 중얼거렸네. 살림 여러 차릴 사람이구먼. 우스갯소리처럼 받아 넘겼지만 어머니와 내 얼굴에 검은 구름 덮였네. 아닌 게 아니라 살림을 차리고 보니 월급의 반을 보내야 하는 살림집이 있었네. 무작정 그 남자만 기다리는 살림집. 그 남자에게 새 살림 차려주고도 얘까지 살아왔는데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죽을 만큼 그 남자 사랑하는 살결이 고운 여자 살았네. 이후로 그 남자가 다른 살림을 더 차렸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데 60 넘은 이 나이에 살림집이 여럿임을 목격하고 말았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식 자랑질이네. 수박이 어제보다 2배는 더 컸다니까. 참외 5개가 더 열렸다니까. 정자골 산골에는 그 남자 살림집이 여럿이네. 수박집
참외집, 토마토집, 고추집, 이 집 저 집 사랑 챙기느라 풀풀 사랑 냄새 풍기네. 가을이 오면서는 막 신접살림 차린 배춧집에 홀딱 빠져 그 집 대문간 닳도록 들락거리는 중이네. 작년에 비하면 장마는 짧았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붉은 고추가 하루하루 많아져 간다. 붉은 고추를 바라보고 있자면 기쁨보다는 처음 고추를 가꿨던 15년 전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농산일에 문외한이었던 세 부부가 400여 평 밭에 고추 모종을 심었다. 별다르게 약을 치거나 거름을 준 것도 아닌데 고추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고추를 한 번도 심지 않은 땅에 고추를 심으면 병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심이 좋아 수확도 좋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반대로 고추를 여러 번 심은 땅은 땅심이 줄어 병충해도 심하고 수확도 적단다. 첫 고추를 따서 앞들에 모아놓으니 산더미 만했다. 윗집 할머니가 높다란 데크에 서서 침을 흘릴 지경으로 입을 벌린 채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바구니를 수북하게 담아드렸지만 그런 다음에도 쌓아놓은 고추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셨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풍년을 흥얼거리는 단순하고 철없는 뜨내기 농부였다. 세 집 중에 고추를 말려본 사람 있던가? 없었다. 햇볕에 널어두면 저절로 마른 고추가 되는 줄 알았다. 두어 달을 세 집 다 고추를 말리느라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전기장판에 말렸다가 그 무더위에도 방바닥에 불을 넣어 말렸다가 경사진 지붕 위에 말렸다. 실에 꿰어 말렸다. 나중에는 고추 배를 갈라서 말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거실에 앉아 고추 배를 가르는 우리를 지켜보았던 시어머니는 답답하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셨다. 고추 말리기에 성공한 사람 나와 보시라. 없다. 겨우 말렸다 싶은 것들은 안쪽에 곰팡이를 가득 품었으니 고추 말리기는 완전 실패작이었다. 다음 해부터는 고추를 심자는 말을 서로 삼가했다. 당장 따서 먹을 고추를 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렇게 서너 해가 지나갔다. 작년 늦가을쯤 그가 말했다. 내년에는 고추를 심어 직접 고춧가루를 만들어 먹어볼까?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작은 건조기 한 대를 들여 놓았다. 건조기를 시험해 보았다. 물고추를 주문하여 건조기에 고추를 80% 말리고 20%는 햇살에 말렸다. 빛깔이 참으로 고왔다. 그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선명한 붉은 빛깔로
고운 자태를 뽐냈으며 매운맛과 단맛이 적당히 섞여 맛까지 최상이었다. 그 맛을 어찌 잊으랴. 고추에 탐이 난 우리는 올 봄에 고추 모종을 심은 것이다. 드디어 붉은 고추를 따서 물에 말끔히 씻었다. 그늘에서 잠시 물기를 말리고 건조기에 넣었다. 35시간 50도, 80% 정도 마른 고추가 나왔다. 환호성을 질렀다. 햇볕과 바람에 20% 정도 말리는 일이야 쉬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는 날들이 필요했다. 그가 종잣골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겨우 말렸다. 두 번째는 태양초를 만들어 보겠다고 욕심을 냈다. 건조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고추를 반 정도 말렸다. 바깥쪽은 잘 말랐으나 고추 안쪽에 물기가 약간 만져질 만큼이었다. 불행하게도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별로 마르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다시 건조기에 넣었다가 햇볕에 널었다가를 반복하였다. 고추 빛깔이 흐릿하게 변색이 되었다. 실패에 가까웠다. 세 번째는 35시간 55도. 그에게서 사진이 날아왔다. 빛깔이 곱고 골고루 잘 마른 고추 사진이었다. 100% 태양초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고운 고추 빛깔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조기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종잣골 텃밭 그에게서 카톡이 도착했다. 4차례 말린 고추를 담은 비닐봉지를 방 안에 들여놓은 사진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영상통화를 걸어서는 내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고춧자루를 멀리서 한 번, 가까이서 한 번 정성을 들여 보내주었다. 비는 내리고 창고는 습기가 많으니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방으로 고춧자루를 옮겨놓은 모양이었다. 매운 냄새 때문에 어찌 잠을 잘 것인가를 염려하였지만 그가 말했다. 그 정도 매운 냄새야 참을 만하지. 봄부터 고추와 동행해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고추뿐만이 아니다. 수박을 기르던 해에도 어찌나 남편이 수박밭에 코를 박고 살던지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최씨의 사랑 방정식. 2. 수박 덩굴이 수박을 낳은 것인지 그 남자가 수박을 낳은 것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네. 수박 모종을 심은 날 이후로 젖먹이는 어미처럼 수박밭을 껴안고 살 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어린 수박과 눈 맞출 때에는 여기도 수박 저기도 수박 보태고 보태서 자식인 양 자랑 늘어놓을 때에는 봐 첫 번째야. 첫물 보듬어 안고는
첫 아이를 받아 안았던 날처럼 만면에 희색이 도네. 속이 덜 붉고 겨우 주먹만한 14번째 막내 수박일 때도 그랬네.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생긴 막내라고 사랑 덜 준 적 없네. 수박을 길러 보았는가? 수확해 보았는가? 고추를 길러 보았는가? 말려 보았는가? 그 까다로운 고추에 자신을 맞춰본 적 있는가? 동거인의 첫 번째 자세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출 마음 자세부터 가지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수박에 그 남자 자신을 맞추었던 것처럼 올해 그는 철저하게 고추에 자신을 맞춰왔다. 정성으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작물을 튼실하게 길러내고 수확하는 최 씨의 사랑 방정식에, 아니 최 씨 못지않은 세상의 모든 농부님들의 사랑 방정식에 박수를 보낸다.